성완종 게이트라는 판도라 상자를 풀 열쇠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측근 7인방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인물들이 한번 좀 짚어보고 갈까요? 자,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입니다. 그림자 부장이라고 불렸고요.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을 했었죠. 그리고 이용기 부장과 함께 보좌관을 거쳤던 정모 씨라는 총무팀장 역시 보좌관 역할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성 회장과 또 대부분의 동선을 함께했다는 수행비서, 근무 수행비서로 알려지고 있고 위에 얼굴이 지금 공개된 박준호 전 상무, 전 부사장은 한모 부사장과 함께 굉장히 키를 준 인물로 떠올랐었죠. 네. 1대 금고지기 A씨와 그리고 2대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 부사장, 비자금의 행방을 알 수 있지 않는 인물일까? 꼽히고 네, 결국 있습니다. 비자금 관련해서는 저기 1대 금고지기, 저희가 예. A씨로 표현했는데요. 7년간 금고지기를 했었고요. 네. 지금 이제 한모 부사장.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의 CFO, 소위 재무 담당 최고 임원이 어떤 진술을 할지가 또 큰 관심이죠. 총 7인방인데요. 네. 일단 7인방 중에서 3명, 그러니까 운전기사, 수행비서, 보좌관. 3명은 그나마 좀 낫고요. 마지막 핵심 4명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텐데 이 4명 중에 2명은 1대 금고지기 문모 씨가 있고 이제 2대 금고지기 한모 부사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행비서 쪽에는 이용기 부장이 있고 예. 대관 업무를 주로 맡았다는 박준호 상무. 이렇게 4명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아마 검찰도 투트랙으로 나누게 될 것 같아서 돈 문제는 1대 금고지기 문 씨하고 이제 2대 한모 부사장일 텐데 저는 1대 금고지기도 굉장히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 실은 이제 금고지기가 2명인데 한모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금전 출납을 한 게 2009년 이후에 바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앞부분의 시절, 가령 뭐 특별사면 문제라든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자금 문제는 이 첫 번째 1대 금고지기 문 씨가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검찰은 이번에 이제 수사 방향이 한모 부사장뿐만이 아니라 금고지기는 1대 금고지기도 같이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보여지고 이쪽 라인 정치 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기 부사장 집사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집사란 분하고 박준호 상무도 실은 대권 업무를 많이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명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이게 7명 중에서 4명이 아마 지금부터 본격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비자금이라는 게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잖아요. 그 양쪽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입구는 만든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제 정철재 칼럼니스트에 얘기했던 1대 2대 금고지기 CF 2사람이죠. 그중에서 특히 한모 부사장 같은 경우 이미 USB 제출했다는 거고 그 성완종 회장이랑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 수사받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사이가 이제 벌어졌다 그런 관측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한모 부사장 통해서는 USB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료를 넘겨가는 것 같습니다. 입구는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조성은 문제는 출구죠. 어떻게 썼냐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박준호 부사장이랑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이용기 팀장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용기 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경남기업 비서실장 하다가 보좌관 데려갔죠. 네. 그리고 이제 경남 보좌관 데려가가지고 정치활동하느라고 기업에 별로 신경 못 쓸 때도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임직원들 이용기 실장 통해가지고 성완종 회장 결제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사람, 특히 마지막 전화를 통화한 사람도 이용기 그 실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을 잘 조사하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비자금의 출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여요. 네, 네, 예, 말씀하시죠. 그건 이제 두 방향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가장 키면은 이제 한모 씨거든요. 네. 한모 부사장. 예, 한모 부사장. CFO. 예, 예. 실제로 한모 부사장에 관한 부분은요, 이미 검찰에서 성완종 회장이 죽기 전에 조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32억에 관한 비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1억 원이 바로 홍준표 지사 쪽으로 건너갔다는 게 사실 한모 부사장 이야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건 이미 성완종 회장이 사망하기 전에 검찰에서 이미 조사가 끝난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완구 총리와 관련된 3천만 원. 그것은 영장 기재 사실의 비자금이 250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32억은 한모 부사장이 관리하던 거였고, 이제 189억은 대하건설이랄지 대하레저라는 핵심 계열사를 통해서 비자금 그 대여금 형식으로 성완종 회장이 가져온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3천만 원이 바로 이완구 총리한테 흘러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금의 흐름 내역은 일단은 한모 부사장이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돈이 언제 어떻게 나갔는가에 대해서 한모 부사장이 알기 때문에 돈에 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한모 부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돈이 구체적으로 누굴 만나고 어디서 썼느냐는 바로 이용기 씨랄지 아니면 뭐 기사랄지
그런 박상무랄지 그런 사람들 진술에 의해서 보충적으로 되면 이 사건 수사가 퍼즐이 굉장히 완벽하게 맞춰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어제 네. 조간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밀 장부가 아들한테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뭐 일간지가 나눴는데 어제 제가 좀 이제 경남기업이나 주위를 취재해 보면은 그 이용기 부장의 가능성들을 많이들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완종 회장이 그나마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 마음속으로 사랑했던 부하가 실은 그 그림자 부장이라고 부르는 이 부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 곳에서 지금 전원들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이제 검찰 수사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진짜 그 세부적인 장부를 남겼다면 뭐 아들 가족을 수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들이닥자. 네. 아마 그 7인방 중에서는 이용기 부장의 가능성 아마 검찰도 그쪽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아마 이용기 부장에게 있을 가능성이 누구에게 남겼다면. 높다. 네. 예, 지금 최측근 7인방 가운데 말씀하셨던 1대, 2대 금고지기, 비자금의 행방, 네.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A가 이 가운데 1대 금고지기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녹취 들어보시죠. 그동안 회사간도 일이 좀 많아가지고 JP 출장 관련해가지고도 회장이 일된 적이 있었고 횡단보 사건도 좀 있었고 그 이유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 그런 경영을 좀 해오셨는데 그 참 뭐 또 그런 메모를 남기셔가지고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네. 상당히 곤혹스럽다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 곤혹스러울 정도로 검찰 수사 앞으로 좀 성과를 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사실은 조금 막혀 있는 게 맞죠. 왜냐면 네. 얘가 기본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암호화 같은 메모 하나 턱 던져놓고 죽어가지고 사실은 뭐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대로 측근 수사 뭐 측근의 진술을 통해서 퍼즐을 짜맞추는 방법밖에 없죠. 하지만 이 수사가 완벽하게 맞아들어지기 위해서는 뭐 나중에 신빙성 문제는 다퉈야 되겠지만 그 성완종 리스트라고 부르는 장부가 나와주면 그게 제일 깔끔한데 그거를 입수하는 게 과연 검찰이 쉽겠느냐라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아들한테 가서 억지로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뭐 이용기 부장 입장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용기 부장이 사실은 돈을 주게 되면 성완종 회장이 뇌물 공유하는 거지 이용기 부장 한 건 아닐 텐데 그걸 가서 이미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로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인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설사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국민 여론이 좀 사그러들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인 뇌물 공여자가 아니면 정치장 공여자가 사망한 사건은 뭐 수사하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그런 사건은 좀 별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건은 뇌물 공여자 사망은요. 아 내가 1,000만 원 줬다. 그렇게 하고 사망한 거거든요. 그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건은 그거와는 좀 본질적으로 많이 틀리고요. 검찰 수사하기가 방대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은 수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족들도 장례를 하면서 보니까 본인들은 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밀 장부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어도 높다. 8, 90% 이상은 된다고 보고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오히려 네. 성완종 회장이 혼자 돈을 전달해서 본인이 이제 살아있다 하더라도요. 나는 2천만 원 전달했다. 그런 진술 자체는 사실 받은 사람과 어떤 반대적인 것 때문에 신빙성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죽은 마당에 메모지를 남겼고 음성 녹취 파일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죽기 전에 그런 것을 굉장히 신빙성이 있으니까 일단 증거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나머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측근들의 진술, 비밀 장부. 그러면 이건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자체가 저는 이게 뭐 그전의 사건처럼 그냥 묻어둘 수 있는 사건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